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4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욕 증시가 휴장하면서 증시 선물 거래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골드입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 속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내년까지 감산 규모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요하임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ECB의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며 신용 긴축에 대한 반발이 커지더라도 향후 몇 년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이 선물의 경우에는 지수와 에너지, 금속이 조기 폐장합니다. 현재는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마이너스 110bp대로 떨어지면서 올해 최대 마이너스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1년 폴 볼커 당시의 연준 의장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금리를 초고속으로 인상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향후 경기 침체의 확실한 신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투자 심리와 경기 위축이 충돌하고 있는 현 시장에서 시장 대응을 위한 핵심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독립기념을 인해서 이틀 동안 3일, 4일이죠. 시장이 이렇게 뭐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아무래도 미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다 이제 뭐 쉬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개미들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6월달 고생들 참 많이 하셨고요. 이제 드디어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자, 어쨌든 6월 달까지는 미 증시,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전을 많이 했고, 과연 하반기에도 그런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지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한 첫째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또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죠. 자,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는 뭐 미증시나 코스피나 상승의 모멘텀을 조금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단 이제 위험 요소도 조금씩 남아 있겠죠. 어쨌든 뭐 7월 하반기에도 잘 돼서 12월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시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진입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 또 조기 폐장까지 주요 선물들은 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하반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추세 포인트들 함께 짚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방송 통해서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 상품 하나 정해서 목표가와 진입가까지 함께 점검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간중간 궁금하신 질문들 앞에 있는 오픈 톡방과 유튜브 채팅 통해서 함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 현재 지주 상무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들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일과 골드, 이 금속까지 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까지 켜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오늘 차트 보면서 현재 실시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입니다. 1분봉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휴장 속에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 속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0.5% 하락하면서 15,364.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심화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뒤에 나스닥에 대한 점검까지 향후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5일은 다시금 1.45% 상승해 주면서 이 70달러 선을 돌파하고 70.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전거래일 추가 감산 이야기에도 하락했으나 지금은 다시금 이 70달러 선 위까지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최근에는 70달러 선 부근에서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5일에 대한 방향성과 지금 5일을 볼 때 가장 주도적인 이슈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 0.34% 상승하면서 1,9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지금 1분 봉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횡보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 강세에 불구하고 경기 위축 우려 속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분 봉상에서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2% 하락하면서 1.0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유로까지 포함해서 이 변화가 제한적인 모습까지 현재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들에 대한 이 차트와 시세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과 함께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단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점검해 주실 단타 상품과 진입과 목표가 전략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증시 휴장을 인해서 상당히 움직임이 적을 것이다. 상당히 그래서 지루한 장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자리는 드려야 되니까 일단 오늘 종목은 여전히 이제 제가 주력 종목 S&P인데 S&P는 변동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이제 변동폭이 있는 나스닥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게 할게요. 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진입가를 좀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조기 폐장이 되기 때문에. 자, 1차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15,366 정도, 그러니까 365에서 366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이 5분봉입니다. 5분봉. 거기서 지지 저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항을 좀 받아준다면은 거기서 한번 진입을 해 보십시오. 15,365에서 15,366 그 사이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는 이제 자, 여기까지 내려온 시간이 좀 많이 모르니까 특성상. 일단 1차는 15,360 정도에서 한번 1차 목표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를 헷갈리시겠죠. 자, 제 방송 보실 때마다 항상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 어떤 게 지지와 저항을 했는지 아무거나 그냥 선을 제가 긋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노란톡 들어오면 말씀드리고 자, 왜냐하면 15,360을 1차 수익 목표로 잡았던 게 뭐냐면 여기 구간, 그죠? 지금 이제 16시, 자, 유럽장이 열리고 나서 여기서 어쨌든 저항을 받아서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서도 어쨌든 저항을 좀 받아주는가 싶더니 미장이 열리면서 한번 이제 상승의 어떤 페이크라고 봐야죠. 페이크, 그죠? 페이크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줬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이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15,360까지 1차 목표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 여기까지 좀 내려와 준다. 그러면 15,350 2차 목표,
3차 목표는 15,340까지 좀 봐주시길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붕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주봉.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이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오늘 15,340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어떤 그 MIT 익절을 좀 걸어 놓으시고 장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정도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네, 오늘도 나스닥 전략 오늘의 단타 상품으로 제공드렸습니다. 오늘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15,365에서 6포인트에서 이 저항 확인 후 매도로 전략 가져가라고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5,360포인트에서 익절, 또 2차와 3차까지 노려본다면 350과 340까지 가져가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주봉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주봉 일단 시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ISM이죠. 그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이제 제조 PMI 발표가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이 공교는 숫자가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작년 5월 그 정도로 지금 숫자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나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제조 PMI는 이제 50이 넘어가면 일단 제조에 대한 어떤 화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50 밑으로 가면 일단은 제조업이 조금은 안 좋다. 그렇게 일단 이론상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50 밑으로 계속 밀린 지가 한 상당히 기간 지속이 됐죠. 근데 결국엔 작년 5월 달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 요거하고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는 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뭐 4월 달, 5월 달부터 쭉쭉쭉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든 저번 주에 그죠? 양봉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저번 주에 뭐 상당히 또 이슈가 생겼죠. 이슈가 생기면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여기서 뛰어넘느냐? 결국엔 이제 15,500 라인, 15,500 라인 주봉으로 봤을 때 딱 요쪽 요 자리죠, 요 자리. 딱 요 자리 3월 말 자리예요. 자,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만약에 안 가준다면은 여기서 이번 주에 그죠? 아직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지표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때까지 3일 동안에 얘가 주봉이 양봉을 만드느냐 음봉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7월 달 하반기 첫째 주에 어떤 방향성이 조금 탐색이 되겠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7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FOMC 회의가 7월 25일, 26일 날 열리죠. 네. 그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메이저 빅테크 기업도 뭐 애플, 마이크로 등등, 엔비디아 등등 자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공고 이렇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또 안 좋게 나오고 금리까지 인상해 버린다. 그러면 증시는 안 좋은 방향을 갈 수 있겠죠. 역으로 따져서 금리를 안 올리고 실적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모멘텀을 하반기에 쭉쭉쭉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5,500. 이때 3월 말 가격을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가 우리가 이번 7월 달에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주봉을 보시면서 장기적 또 스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거 주목을 보시면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상당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단타 전략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방송 마지막 부분에 목표가를 터치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제공해 드린 전략은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매수와 매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공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는 맞춰봤고요. 저희는 5일부터 골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일 오늘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5일입니다.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 방송 시작 때 이 저점을 좀 기록해주고 있었다가 지금 더욱더 조금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최근 좀 보기 힘들었던 이 71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5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70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5일 비록 미증시가 휴장의 주요 상품들 조기 폐장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 오늘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기 폐장이 되고 오히려 공격적이기보다는. 그렇죠. 오늘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일봉을 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봉을 보면, 그죠? 일봉을 보시면, 자, 어제 같은 경우 상당폭 올랐었죠,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고가가 71.77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쭉 밀렸죠. 어제 월요일이면 어제 뭐 장도 빨리 끝났잖아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밀렸냐 이거죠. 자, 근데 어떻게든 오늘 상을 또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종가를 일단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일봉상 우리가 보면 종가에서 갭 상승이죠. 갭 상승을 했다는 거는 오늘 상승의 어떤 시그널이 현재 보여집니다. 근데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거의 현재 2%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올라온 거는 맥스가 지금 다 된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죠? 이거 박스권에 딱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네. 72달러에서 지금 68달러, 7달러. 요 사이에 박스권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시향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8월까지 이제 감산을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네. 거기다 이제 또 오펙 회의할 때 러시아는 지금 우리 전쟁 때문에 빨리 기름 팔아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증산하겠다, 감산 안 하겠다고 해다가 갑자기 또 말을 바꿨어요. 45만 배로도 감산을 하겠답니다. 그렇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동참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페이크를 써서 결국엔 사우디하고 동참을 해서 일단 기름값이 많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값. 그리고 여기다가 상황이 또 받쳐주는 게 뭐냐면 자, 달러 인덱스가 103, 104까지 좀 가려고 했다가 지금 102 후반대 아까 잠깐 보니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제 수단, 그죠? 페트로 달러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의 이제 결제 수단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보이지 않게 어떤 상승의 그런 지금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ISM 이제 제조가 지금 안 좋다는 시그널은 어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뭐 지금 유럽은 벌써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좀 진입해 있는 상태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제 사우디랑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갖고는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오일을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없다라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어제 72달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변공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71달러를 안착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럼 내일까지 72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72달러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히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 안 됩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 자체. 여기 제가 이거 보시다시피 일봉이잖아요, 일봉. 기술적 분석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더라도 자, 우리 시청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추세 매매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곳 다 이평선이잖아요. 이평선이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미진하지만 약간은 우회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회항을 장기적으로 봐도 맨 위에가 242평선, 242평선도 계속 우회항을 하고 있고, 그죠? 122평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아무튼 우회항하는 어떤 기술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기에는 딱 봐도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오일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또 복잡하고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시향을 보실 줄 아는 분들만 이 오일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뭐 이제 나는 뭐 시향을 잘 모르겠어. 단순히 기술적 접근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시면서 그죠? 왜냐면 이번 주에 또 수요일, 목요일 그 사이에 또 이제 재고 발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변동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잠시 쉬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5회 같은 경우에는 관망 관점으로 보자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조금 전에 방송 시작과 함께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나스닥 단타 전략이요. 1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아, 그래 벌써요? 네, 우리 마스터님께서는요. 정말 이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마어마한 전략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요. 1차 목표가가 15,360포인트였는데요. 2차 목표가까지 주셨거든요. 15,350포인트. 그렇죠.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마다 이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마다 대응을 할 때 성향이 다르실 것 같아요. 잠깐 지금 같은 포인트 분에서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가져가분들은 어떤 성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2차, 3차까지 끌고 가야 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차피 오늘은 한번 방향을 틀어버리면 네. 상당히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팁을 좀 드리자면 네. 그 S&P하고 다우 차트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시면서 어차피 삼형제잖아요. 삼형제. 그쵸. 삼형제이기 때문에 걔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요. 다우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가 주가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안 따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자, S&P하고는 조금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변동폭은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다우 이제 S&P하고 다우를 같이 보시면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든 뭐 아까 15,366 정도 65에만 들어가셨어도 그죠? 벌써 이제 뭐 상당히 뭐 수익을 거의 한 180, 200티 가까이 수익 냈네요. 상당히 많이 드신 거죠. 그죠? 이 정도면 뭐 한 200티가 262, 한 13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상당히 뭐 네. 이런 방송만 가운데서 함께 하셨어도. 그렇죠. 네. 이런 날 일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가신다면 자, 중요한 거는 일단 MI틱절을 걸고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번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수익을 확 내줘야 돼요. 수익을 내줘야, 왜냐면 우리가 한 번은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손실을 보는 날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높은 손익비 관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높은 손익비 관리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부분을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딱 좋은 날이죠. 왜? 변동폭이 크지도 않잖아요. 크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여유 있게 좀 보면서 시장을 관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MI틱절 가서 1차는 일단 패스를 했고 2차까지 가신다면 그죠? 한 10틱 정도, 10틱에서 20틱 정도 MI틱절을 걸어 놓으시고 그죠? 오늘 원래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겠지만 이렇게 장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MI틱절 일절을 걸어 놓으시면서 2차, 3차까지도 한번 가보는 그런 도전. 또 배짱이 한번 있어야 돼요. 해외 선물은 배짱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하고 해외 선물은 완전히 다르죠. 더 잘 아시겠지만. 자, 주식은 어떻게든 장기적인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해외 선물은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뭐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돈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이게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폭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변동폭이 좀 적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MI틱절을 걸으시면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럼 1차 청산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 도달함에 따라서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략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 나스닥 상품으로 15,365에서 366포인트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 진입하라고 하셨고요. 1차 목표가 15,360포인트 현재 실시간으로 200티 가까운 수익 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1차에서 익절 가능하신 분들은 현재 익절하시고요. 2차, 3차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까지 조금 전에 추가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픈톡방, 노란톡방 안에서도 매일같이 공부와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투자 전략까지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천명 마스터님 오픈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골드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네, 골드입니다. 오늘 골드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단기 고점 23시 17분경에 1937.1포인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률 자체가 좀 크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될까요? 자, 오늘도 이거의 변동폭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관망일까요? 관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짧게 좀 보시는 게 나을 짧게. 것 같아요. 짧게. 네, 그럼 짧게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짧게 매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오늘 골드 짧게 매도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황과 상황 속에서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발빠르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골드 매도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패턴. 그러니까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패턴이 나와야지 진입을 했을 때 정확한 어떤 진입 타점이 나온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19시 정도에 1차 봉우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시 정도에 2차가 나왔고, 현재 이제 3차가 나오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죠?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분명히 한번 쓰리봉,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우리가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럼 이제 어떤 경험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긴가민가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내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들어가신다면 고가가 1937.9네요. 그러면 375 정도, 375 정도에서 한번 지지 저항력을 확인해 보시고 375가 만약에 돌파하면 일단 기다리셔야 되겠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75 그다음에 오늘 고가가 38입니다. 38. 거기까지 한번 보는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거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짧게 수익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든 그 이평선 상이라도 현재는 일단은 전체적인 그 어떤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평선 배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짧게 그 가격에 대해서 진입을 하시길 바라고.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고. 네. 자, 과연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궁금한 또 사항이 되실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걸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1950 라인이 이제 강한 저항선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1950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7월 달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 있죠. 달러 인덱스. 아까 봐서 102 후반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 후반대에 머물러 있고 자, 102 후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얘가 다시 한번 103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 준다면 골드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를 같이 보시면서 102 후반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주는지 그러면은 골드가 19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달러 인덱스가 103 초중반대 있다면 골드가 1900을 타치할 수도 있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드렸는데 이때 지금 6월 29일 날 목요일이었어요. 이때 딱 1906 딱 타치하고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게 뭐예요? 그럼 골드가 1900에서 상당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기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3월 달에 어떻게 요때가 이제 쌍바닥이 나와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1900을 돌파하나 이것도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상당히 용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해서 변동폭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골드에 대해서도 짧게 지금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도록 기법과 함께 우리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요. 실시간으로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 그리고 S&P 500까지도 함께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해외 선물을 시작하고 매매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초부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을 내주고 계시지만 아직 해외 선물을 잘 알지 못해서 또 지금까지 좀 많은 손실로 인해서 지금도 오늘 장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해외 선물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법 같은 거 제공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그걸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저 서울경제TV를 또 사랑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저 알찬 정보가 있어야지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지없이 저는 매주 똑같이 여러분한테 알찬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슴없이 그것도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조금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지 아주 짧게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추세 매매. 근데 초보자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야, 말은 쉬운데 이거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물론 어렵죠. 자, 뭐 사실 쉬운 거는 금방 따라하기 그만큼 어렵지만, 네. 자, 기초가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역으로 생각하시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걸릴지라도 몰라도 기초가 튼튼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실력이 참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렇죠. 오랫동안 여기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하루 이틀하고 여기서 매매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저하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노후가 없는 얼마나 이게 좋은 직업입니다. 그죠? 잠깐 집중해서 아까도 좀 운이 좋았지만 제가 그죠? 자, 이것도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잠깐 수익을 낸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넘게. 자, 그럼 아까 5분도 안 돼 수익을 냈잖아요. 자, 그런 날이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나중에 노후 돼서도 뭐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얼마나 훌륭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한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저 초수매매를 1000명과 함께 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전까지 지금 바로 오픈톡방 입장해 주셔야죠.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 기초부터 탄탄하게 나의 해외 선물, 이 지식의 근력을 챙겨갈 수 있는 모든 자료집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제시해드린 이 나스닥 전략, 이 단타 전략 1차 목표가 바로 방송 중에 터치했고요. 2차 목표가까지도 거의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방송 중에도 드리지만 오픈톡방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난 한 달간의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1000명 마스터님을 지난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너무나도 높은 상승률도 너무나도 질 높은 교육 강의를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해외 선물 공략해 나가야 할지, 이 추세 매매해 갈 수 있을지 그 투자 꿀팁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근데 우리가 이 투자 꿀팁을 나눠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멘트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나스닥 단타 전략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믿겨지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오늘 나스닥 방송 초반에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린 단타 전략이 나스닥 상품 15,366포인트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매도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5,360포인트 익절했고 2차 15,350포인트까지 추가로 잡아주셨는데 현재 방송 실시간으로 2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네, 마소님, 이렇게까지 2차 목표가 지금 끌고 가신 시청자분들은 총 몇 틱을 좀 가져가신 거죠, 수익이? 일단 이제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65에 들어갔잖아요. 15,365죠. 65에서 66. 65니까 지금 15포인트를 먹었네요. 네. 15포인트 곱하기 4를 하니까 60틱을 드신 거네요. 네. 60틱.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0틱을 수익 냈으니까 6,000원만 잡아도 그죠? 그럼 상당히 많이 드신 거죠. 60틱. 네, 와.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분 좋은 전략 가져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있는 우리 마스터님의 실력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보시길래 어떤 기법으로 차트와 시약을 분석하시길래 이렇게 방송 나오실 때마다 이 실시간으로 좋은 수익률 주시는지 그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이죠? 네, 자 오늘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핵심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초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이걸 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상세하게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것에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 기법을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외 기법 있는데 그거 너무 많이 또 소개해드리면 정신이 없으니까 핵심만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교육까지 접목해서 시켜드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1000명과 함께 하시면 상당히 투자하는 데 용이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거. 자, 단타 매매 핵심이 뭐냐 이거죠.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보자도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추세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5일 이평선하고 22평선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요. 네네네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5일 이평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잖아요. 단타 매매. 그래서 5일 이평선이에요. 단타 매매를 해서 5일 이평선이 가장 중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5일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느냐, 우하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5일 이평선에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누군가 바라볼 대상이 바로 20일 이평선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5일 이평선은 무조건 22평선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역으로 따져서 자, 5일 이평 60일 뭐 이렇게 120일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상당히 어떤 구조상 이렇게 좋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5일 이평선 다음에 20평선을 돌파해서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붕괴를 해서 하락을 한다나 그런 어떤 배열 구조가 나아져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이평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이제 하시다 보면 자, 사람이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이제 딴짓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걸 이거 뻔히 이게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때도 제 기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 5일 이평선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20평선 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진입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MAC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MACD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죠. 그죠? 여기서 진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 이 시간을 내가 놓쳤어. 아, 나 이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상승장인데. 자,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2차 진입할 수 있는 위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 있죠. 자, 횡보를 하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강하게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MACD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MACD가 여전히 계속 매도의 시간이 안 나와줬죠. 안 나와주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각도가 35도 이상 꺾여주는 각도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줄 수 있겠죠. 자, 5일 이평선에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항을 안 받고. 그죠? 그럼 이게 아직까지도 강한 상승장이다. 물론 무조건 끝나진 않겠죠. 언젠가 끝나겠죠. 계속 상승장이 뭐 영원한 원인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 그럼 여기 MACD에서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법은 1차에서도 뭐 수익을 진입을 못했다 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2차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법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요거를 잘 활용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 이럴 경우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길게요. 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배열이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정배열. 정배열. 자, 여러분들 이제 정배열, 역배열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정배열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자, 정배열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5일 이평선, 그다음에 20일, 뭐 예를 들어 60일, 뭐 120, 뭐 240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제일 이평선이 낮은 게 상단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제일 긴 거, 기간이 긴 게 하단에 이게 정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정별일 때만 우리가 투자를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어떨 때 하느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것만 공식만 아시면 돼요. 자, 매수일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아까 MACD를 먼저 1차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가라고. 자, MACD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나왔죠. 신호가. 그죠? MACD가 신호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매수는 일단 5일 이평선 하단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긴 정배열이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키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롱 포지션에서 단기 수익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기를 돌파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대가 지금 이제 뭐 횡보장이죠. 횡보장. 그죠? 횡보장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횡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지만 자, 여기서 한번 보자는데 역으로 따져. 여기서 어쨌든 똑같이 나왔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정배열이 돼버린 거예요. 왜? 5일 이평이 상단에 있고 밑에가 20일 있고, 그죠? 여기 20일 있죠. 60일 있고 120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노란색이 이제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골든 크로스 상승장은 뭐예요? 자, 골든 크로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MACD가 이게 추세가 매도로 바뀌어 버렸네. 그럼 여기서 과감하게 끊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역으로 따지면 자, 매도가 이제 한 번은 고점이 확인이 된 거죠.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도는 더 쉬워요. 매도는. 자, 매도는 왜 쉽냐? 이건 매도는 더 쉬운 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위험 부담을 좀 가져가면서 상승장 갈 수 있지만 자, 매도는 더 심플합니다. 매도를 한번 볼게요. 자, 매도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든 딱 정별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고 물론 한번 여기가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어쨌든 올라왔지만 그죠? 자, 쌍봉 쌍바닥 패턴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쌍봉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준다면 또 강한 어떤 상승 하락장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해인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서 쌍바닥이 여기 장기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강한 상승장을 일으켜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뭐 어쨌든 쌍봉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 정별 딱 구조가 딱 만들어졌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120 이렇게 막 그런 밑에 이제 240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만 따라 보시면 안 돼. 이렇게만 안 되시고 MACD 이게 추세 보조 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여기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약간 배열이 좀 안 맞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든 여기서 들어가든 쌍봉의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그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거의 100틱이 넘는 이게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 100틱이 넘는 어떤 골드 100틱만 해도 어때요? 지금 환율 기준하면 한 13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제 기법이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 없으니까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자료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기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정말 듣고 싶어도 평소엔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알찬 매매 기법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12시 전까지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지 모든 매매 기법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자료까지 함께 가져가시고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함께 보다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방송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이 나스닥 단타 전략 목표가 터치 여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품 나스닥이고요. 15,365포인트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5,360포인트, 2차 목표가 15,350포인트, 3차 목표가는 15,340포인트였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마스터님과 바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미장이 휴장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든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매매 여기서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자, 기법이라는 게 100% 맞는 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됐든 신뢰도가 높다는 건 제가 시청자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해서 신뢰도가 높으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어떤 수익 현황을 기법대로 어떤 시향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오늘도 참 많이 또 시청자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자면 네. 자, 오늘 정말 움직임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만큼 시장이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역으로 따지면 어제 아까도 봤어요. ISM PMI 공급관리협회 일단은 제조업 PMI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영향을 오늘 좀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 아마 6월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또 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또 한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일단은 1차 목표, 2차 목표까지 다 패스를 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가신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보시면 15,340 이쪽에서 어떻게 됐든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보여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5,340까지 아까 제가 익절을 좀 걸어 놓으시고 그죠? 익절을 좀 걸어 놓으시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는 도 나쁘지 않아요. 가보시고 물론 1시에 이제 장이 이제 폐장이 될 겁니다. 제가 그쵸. 알기로 그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지금 지금 이렇게 내셔 만약에 15,345에 정리를 하셔도 일단 80포인트 그러면 80포인트 먹은 거죠. 그러면 80포인트 상당히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고 한번 용기 있게 340까지도 좀 가볼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어떻게 됐든 수익을 냈을 때 지켜야지 그죠? 그래 나중에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짧은 시간이고 미장의 알년일을 가는 것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 나스닥 단타 전략 성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차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는데요.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자, 이게 우리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6월 달에 상당히 힘들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랬냐면 자,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 예측이 지금 안 돼요.
지금 강세론자도 있고 약세론자도 있지만 의견이 지금 팽배한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확실한 게 아니면 대응을 하지 마십시오. 자, 파월이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앞으로는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자, 지표 발표가 있고 나서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잘못 대응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걸 데이터를 보고 7월 달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미리 선제대응해서 하게 되면 내동매매가 되겠죠. 그럼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반드시 보고 매매를 해서 7월 달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선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